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예전에는 생각해보니까요, 내 것, 네 것의 구분이 참 가족끼리는 없었습니다. 형이나 언니가 입다가 작아진 옷은 동생이 당연히 물려 입었고요. 참고서나 교복 같은 것도 형제들에게서 물려받아서 쓰곤 하면서 그렇게 물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뭐 어디 그뿐입니까? 아이들이 크면은 부모님의 옷이나 신발도 같이 신고 입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 둘씩 내게 없어진다 싶으니까 자식들이 어느새 저렇게 컸구나 싶기도 하고요. 또 누구에게 무엇을 줄 여유도 생겨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너나 나 구분이 없이 옷도 신발도 나누고 서로의 아픔까지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첫 곡 김건모가 노래합니다. 가족.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 우체통입니다. 수요일의 편지 손님 동포 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예전에 언니, 오빠, 형 네. 옷 물려 입는 거 뭐 너무 당연한 일 아니었습니까? 저희 때까지만 해도 그게 네. 일상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그러니까 80년대 중후반 그때까지도 네. 제가 이제 중학교 막 들어갈 때 되면은 네. 교복 같은 걸 입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교복이 바지 같은 경우는 몇 번 접었다 폈다 이렇게 다르게 했던 적이 네. 있고 또 소매도 몇 번 접어서 접었다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안에 입는 이것도 그렇고 뭐 그냥 네. 그다음에 형들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았다가 또 이렇게 또 이웃에 또 이렇게 네. 줬다가 이렇게 막 돌려 쓰는 거였죠. 그러니까요. 네. 그 형제가 많은 김용필 대표님 댁에서는 뭐 더 많이 그랬겠네요. 저는 뭐 교복뿐만 아니라 네. 뭐 그 도시락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쓰게 된 도시락은 다 찌그러진 도시락. 그렇게 어쨌든 뭐 그 당시에는 한국 사회도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참 아끼는 그렇죠. 시대였잖아요. 네. 그리고 한 집안에 이렇게 자녀들도 네. 많았던 시대였고, 근데 어쨌든 90년대 이후 들면서 뭐 너나 나나 하나만 낳아서 네. 잘 기르자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제 핵가족화되고 네. 아이들도 더 귀하게 되니까 사실 그때 이후부터 이렇게 대물림이라는 게 좀 많이 그래도 이렇게 좀 사라졌다. 네. 생각이 네, 들어요. 저는 아무래도 맞이어서 늘상 새 새 것이었어요. 옷을 입고 그랬었는데 동생은 맨날 불만이었어요. 네. 왜 맨날 나는 언니 입던 거, 왜 언니 거 뭐 이렇게 하면서 나도 새 거 사주세요 하고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께 불평을 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사실 동생들은 그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들 입장에서는 항상 형한테 우선순위를 빼앗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또 그런 아쉬움들을 갖고는 있죠. 네. 근데 요즘에도 보니까요, 아이들을 하나 아니면 둘밖에 네. 안 낳는 그런 시대지만, 네, 네. 그 아이들의 옷을 서로 친구들에게 이렇게 돌려 입히기도 하고, 네. 참 나눔의 문화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뭐 우리 한국 사회도 보니까 뭐 아름다운 가게 같은 경우 네. 있고 또 전 재활용 센터라든가 또 이게 SNS를 보면은 저는 중고장터 그렇죠, 그렇죠. 이거 보면은 요즘은 그 입사철 되면은 그 양복 있잖아요. 네. 그거 한 벌 이렇게 살려면은 그쵸, 적지 않게 그쵸. 들어가니까 그 양복 나눔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네. 인기를 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특히 그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유모차를 쓰다가 네. 아이들이 좀 크면은 안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친구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이거 너 써라. 네. 그러면서 서로 다 돌려가면서 나눠 쓰고 보기 지금은 좋아요. 중고라고 하더라도 또 사용했던 물건을 하더라도 뭐 새거하고 깨끗한 게 있으니까요. 거의 상관없죠. 정말
저희 어릴 때는 뭐 바느질을 몇 번 하고 네. 기어있고 해가지고 좀 확실히 낡은 거라는 티가 났지만은 네, 요즘에는 네, 또 요즘 뭐 안 새거나 그렇더라고요. 뭐 라벨이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정도의 네. 차이지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중국 동포 여러분들도 삶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포분들도 저희 세대와 비슷한 그 나이 또래에 있는 형들 보면 형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교회에 이제 자녀들이 한둘밖에 없는데 그 위에 세대들은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거의 이제는 언니로부터 오빠로부터 이렇게 물건을 네. 물려받아서 이렇게 썼고, 근데 확실히 이제는 그 이후 세대에서부터는 하나밖에 안 나니까 그 정말 이 뭔가라도 더 새 거로 주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런 네. 게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90년대, 2000년도 이후에 이렇게 그 태어난 아이들은 아마 거의 새 거와 함께 같이 생활을 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렇게 가족들끼리 뭐 네 거 내 거 구분 없이 함께 입기도 하고 신발 네. 같은 것도 좀 크고 나면은 같이 신잖아요. 네. 네, 이러면 정도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형제들끼리 네. 뭐 옷도 필요하면은 같이 입죠. 필요하면은 이렇게 돌려 입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제 또 어디서도 봤던 것 같은데 어제 안 왔었냐 뭐 이렇게 예? 뭐 착각도 주고 그러기도 했는데 근데 요즘 뭐 하도 좀 약간 개성이 뚜렷하다 그럴까요? 네. 또 이 깔끔을 워낙 지금 잘 떠는 세대들이라 그런지 좀 그렇잖아요. 내 물건 누가 또 네. 뭐 손대는 거 좀 형이라도 싫어하기도 손대게 하고. 하면, 금방 그냥 화가 확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네. 근데 옛날 가족의 그런 어떤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때가 그래도 정이 많았던 네, 때가 그런 것 아니었나 같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이제 제 동생하고 이렇게 체격이 비슷하고 그래서 옷도 함께 입고 그랬었는데 네. 제가 외출할 때 입고 가려고 하면 어느새 입고 나가요. 그래서 이제 너는 왜 말도 안 하고 내 옷을 입고 나갔냐 그러고 네. 이제 티격태격하던 생각이 나던데 지금도 동생을 만나면 그때 얘기하면서 그때가 참 즐거웠던 것 같다라고 지금 뭐 참 얘기 많이 아름다운 합니다. 추억이죠. 네. 자, 오늘 행복우체통의 사연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길림성 안도현의 권순복 씨가 보내오셨어요. 내 마음을 저리는 노래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속 한 구석에 뿌리박고 울려주는 노래가 있다. 그 노래를 떠올릴 적마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내 마음은 아프고 형언할 수 없이 괴롭다. 아빠야 엄마야 우리 모두 함께 살자야. 해도 있고 달도 있는 푸른 하늘집처럼. 이것은 정녕 부모의 정에 목마른 우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외로움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애절한 슬픔의 노래다. 내 기억 속에는 아마 80년대 말부터 우리 조선족들이 한국부터 시작해서 점차 일본, 미국 등 전 세계로 돈벌이를 나갔다. 이로 인해서 기러기 부부 아니면 결손 가정들이 수두룩하게 생겨나게 됐다. 조선족 가정치고 한 집안에 외국으로 진출하지 않은 세대를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었다. 이로 인해서 파손 가정들이 수두룩하게 생겨났고 아이들은 부모의 정과 사랑에 목이 말랐다. 근 10년간 보도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르치는 조선족 학생 중에 80% 이상이 위에서 언급한 불순 가정의 자녀들이다. 태어난 지 몇 달밖에 안 된 유정이를 시모한테 맡겨놓고 한국으로 떠나 유정이는 엄마의 얼굴조차 모른다. 저는 장차 커서 엄마가 되면은요 굶어 죽더라도 절대 우리 아이를 남의 집에 두고 돈벌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제 자식은 꼭 제 손으로 키울 거예요. 유정이의 이 말이 마음에 무겁게 와닿았다. 결손 가정 애들의 가슴 속에는 이렇게 부모에 대한 미움, 원한,
그리움이 가득 차 있었다. 선생님, 저는 맛있는 음식 먹지 않아도 돼요. 멋진 옷 입지 않아도 돼요. 부모님만 곁에 있어주면 된다고요. 저는요, 좀 못 살더라도 식구들이 다 같이 오순도순 모여 사는 게 제일 부러워요. 아이들 말에 내 가슴이 쓰리고 아팠다. 우리 조선족 사회의 형성이 된 이 보편적인 상황을 그 누구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다만 우리 애들이 외로워도 참고 힘들어도 견뎌내고 씩씩하게 자라서 꼭 물심양면이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을 개척하면서 후세대들이 해도 있고 달도 있는 푸른 하늘집처럼 아름다운 궁궐에서 한자리에 모여 앉아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며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렸으면 하는 소망이다. 라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정말 푸른 하늘집은 해도 네.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다 같이 모여서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마 우리 동포 어린이들이 가장 바라는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편지를 보니까. 집에는 아빠하고 엄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정말 꼭 있어야 될 아빠, 엄마가 없으면은 정말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그 허전할까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80년대 말부터 한국 사회도 막 80년대 이때쯤이면은 미국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네. 이민 가고 이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일하러도 가셨었죠. 많이 떠나셨었죠. 근데 우리 저 중국 동포 사회는 그때까지는 아직 해외라기보다는 이제는 도시 지역으로 네. 많이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뭐 88 그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이후에 이제는 어쨌든 네. 한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떠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집에 해와 달은 있는데 엄마가 아빠가 없는 그런 집 네. 아이 그냥 밤마다 해와 달만 보면서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중국하고의 수교가 92년도 그쵸, 아닙니까? 1992년도. 1992년도였었는데 네. 이 그 전부터 이제 그 고국에 있는 친척들의 초청으로 와서 네. 일도 하시고 네네. 또 수교가 되면서는 또 더 많은 더 많이 동포들이 오게 됐죠. 한국으로 오시게 됐는데 그래서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는 예. 어린이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어린 마음에는 엄마 아빠가 그리웠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엄마가 하루라도 안 보이면은 그렇죠. 정말 뭔가 우울하고 정말 그래서 시무룩해지는데 네. 하루도 아니고 이렇게 맨날 며칠이고 안 계시면은 참 어떨까. 저도 이렇게 참 상상이 잘 안 돼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젊은 엄마 아빠들은 한국에 와서 일을 하시고 또 연세가 있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손주들을 맡기고 떠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계실 때하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때 그 힘든 가정들이 꽤 많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 건순복 네. 이번 글을 통해서 그런 조선족 사회의 가정을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글 속에 보니까 여기 불순가정이라는 표현이 네. 있는데 여기 이제 불순가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결손가정이겠죠. 결손 네. 가정이라면 이게 불순한 정도의 가정은 네, 아니고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네. 떨어지는 가정인데 근데 여전히 지금도 뭐 조선 동포 사이에 이렇게 뭐 부모님이 이혼해 있거나 아니면은 부모님과 떨어져 있거나 뭐 좀 이렇게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면은 부모, 엄마, 아빠가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해야 좀 뭔가 온전한 가정이잖아요. 네.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는 가정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또 주변의 동네에 같이 계신 분들이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신경을 써주신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그런 네.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직접 이렇게 선생님 네. 댁에서 함께 네. 생활하는 어린이들도 있고.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 권순복 선생님도 한 10년간 이 보도반을 운영하면서 이런 불손, 그러니까 결손가정 아이들을 이렇게 좀 파악도 하고 돌보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겠죠. 그렇죠. 어쨌든 한국에 네. 이제 자녀들도 많이 동반해서 거주할 수도 있게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많이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동포 사회도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보도반이라고 하는 게 글짓기 교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 학예 소식지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네. 그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쵸. 학예지 만들고 학교 네. 소식 아이들 아마 그런 반을 좀 보도반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권순복 씨는 또 저희 북방동포 체험수기에서 상도 받으시면서 뭐 거의 어머니 역할을 많이 하셨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글 쓰시는 네. 거를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네. 보도반을 운영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또 글쓰기도 지도도 해주시고, 또 참 아이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신 참 훌륭하신 선생님이 아니신가 하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요즘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직접 한국에 나와서 공부도 할 수 네. 있고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전에 초창기에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에 오셨던 네. 그런 시대하고는 조금 뭐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네, 네. 그래도 아직도 조선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네. 주변의 동포 여러분들께서 좀 따뜻한 시선으로 안아도 주시고 내 자식처럼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댁도 많으시죠? 네, 그렇죠. 우리도 동포들이 더욱 이렇게 이 국내에서도 보면은 이제는 동포 자녀들이 이제 중도 입국해서 들어오는 네네.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역시 또 한국에 들어와도 이 부모님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관심을 갖고 뭐 이렇게 같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는 좋아서 데리고 와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네네.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부모님들이 끝까지 다 이렇게 다 챙겨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도 있고 청소년 문제가 또 한국 사회에서 또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이렇게 이제는 중도 있건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볼까 해가지고 서로 뭐 멘토면 결연을 네. 있기도 해주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또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는 목소리 많이 남는데 그래도 이 조선족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또 같은 뭔가 그 책임의식이 있으시니까 네. 더 잘해주시죠. 그래서 한국에 나와 있는 우리 조선족 동포 사회에 이렇게 권순복 선생님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나타나셔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같이 친구도 돼주고 뭐 그런 분위기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김광석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나의 노래.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KBS 한민족 방송의 북방동포 체험수기 공부가 올해로 21회째를 맞았습니다. 2019 제21회 북방동포 대상 체험수기 공모는요, 동포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전승하고 우리 말과 글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온 체험담과 한류 경험담 등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작품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고요. 원고 접수는 9월 30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원고는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로 접수를 받는데요. 우편으로 보내실 주소는 우편번호 07235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북방동포 체험수기 공모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주실 분들은요, 한민족 방송의 주파수죠 972kHz를 영문 소문자로 적은 972KHZ@kbs.co.kr 972KHZ@kbs.co.kr로 보내주시고요. 인터넷으로 보내주실 분들은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홈페이지에 있는 제21회 북방동포대상 체험수기 공모 참여 코너에 글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수상자에게는요, 고국 방문 기회가 부여되니까요. 2019 제21회 북방동포 대상 체험수기 공모에 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체험수기 원고 접수가 9월 30일 월요일까지니까요. 준비하신 분들은 빨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행복우체통의 두 번째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중국 길림성 안도현의 한철욱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새엄마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인데 김영필 대표가 직접 소개합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매일 돈 버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아침에 독서하다가 책에서 엄마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문득 엄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새 엄마를 처음 본 것은 한국에서였습니다. 아빠가 새 엄마를 만났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생각이 많아졌죠.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한테서 계모들은 전부 의붓 자식을 고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 엄마도 절 고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한국에 갔을 때 새엄마를 처음 보는 순간 믿음이 확 생겼습니다. 보통 키의 조용한 성격, 또 친절한 말씨로 인해 마음이 편안해졌고 함께 사는 몇 달 동안 밥상에 앉으면 나더러 많이 먹으라고 맛난 채를 자꾸 집어주셨고 나한테 옷도 사주셨죠. 엄마의 행동을 통해서 나는 계모가 다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불행하라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3살 때 엄마가 병으로 세상 뜬 후 엄마의 사랑을 모르고 자랐는데 새 엄마의 그 사랑은 모성애를 갈망하는 나의 마음에 감로수가 되어 촉촉히 적셔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엄마 사랑을 모르면서 살아온 나는 엄마가 있음으로 해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함께 이 가정을 위해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서 나는 전탁으로 다른 집에서 살지만 언젠가 엄마와 아빠가 돌아와 우리 가족이 한 집에서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습니다. 새 엄마와 즐겁게 사는 아빠의 모습을 보느라니 저도 아주 기쁩니다. 아빠의 행복이 바로 새 엄마와의 만남이 아닌가 싶습니다. 엄마,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 관리도 잘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아빠한테 행복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부모님께 보답하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무럭무럭 잘 커가고 있습니다. 장문반에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독서도 부지런히 하고 있어요. 어느새 선들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습니다. 이 가을을 맞으면서 엄마께서 더 이뻐지시길 바랍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줄일게요. 엄마 사랑해요. 아들 철욱 올림. 네. 중국 길림성 안도현의 한철욱 학생이 보내왔던 새엄마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엄마에 대한 네. 그 애정이 아주 듬뿍 담겨 있네요. 엄마에 대한 애정만큼 또 아빠에 대한 또 네, 사랑이 사랑도 있고요.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참 기특하고 좀 난 모르게 철이 많이 든 학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새엄마라고 얘기하면은 선입견을만 네. 갖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는 가슴으로 낳았다라고 해서 네. 훨씬 더 사이도 많이 좋아지고 네, 네. 아우 사랑을 나누고 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참 좋은데 철욱 학생도 이제 엄마 아빠 한국에서 일 많이 하시고 돈 많이 벌어서 다시 중국으로 오시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네. 네, 정말 그 새엄마도 어떻게 보면은 이처럼 어린 저 낳은 아이는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할까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이 한철호 학생이 편지를 통해서 마음을 또 이렇게 공개를 해주니까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 새엄마 네. 정말 얼마나 뿌듯하게 네, 뿌듯하고 그런 생각이 흐뭇하실까라는 들거든요. 네. 생각이 듭니다. 엄마 더 이뻐지세요. 네. 네, 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잘 지내고 있는 한철욱 학생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동포세계 신문의 김영필 대표하고 이렇게 가족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편지를 가끔씩 이렇게 가족에게 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참 뭐 요즘 우리가 카톡으로 이렇게 하거나 문자를 하는 게 이렇게 네. 긴 글을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정말 아예 마음을 충분히 이렇게 담고 이런 긴 글을 써서 보내주고 또 그걸 받아보는 사람은 네. 상당히 내가 보다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사함 네. 그런 어떤 감동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 한철욱 학생처럼 부모님께 또 자녀에게 네.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니언스가 불러주는 편지 들으면서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는 다음 주 또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